저는 고향이 경주인 덕에 가끔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의 관심사에서 외면당한 교통수단이 있었는데 바로 고속버스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오래 타는 건 좋아하지만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오래 타고 있는 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차가 없던 시절에도 고속버스보다는 KTX를 주로 이용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큰맘 먹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오늘도 어김없이 고통받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경주로 갈 때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서울로 돌아올 때는 KTX 특시를 이용해 볼 겁니다. 참고로 서울 올 때 KTX를 타는 이유는 경주에 있는 호두도 같이 서울로 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교통수단을 번갈아 타며 장단점을 알아볼 겁니다. 과연 이날의 첫 경험이 앞으로 고속버스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지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는 사이가 될지 지켜봐주세요. 일단 출발하기 5일 전 미리 차를 예약했습니다. 먼저 고속버스 티몬이라는 앱에서 배차를 확인해봤는데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하루 4번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10시 10분에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참고로 차량 출발일 2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다고 하네요. 출근 시간 피크를 피해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데는 대략 36분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는 서울에서 아주 짧은 이동 시간이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고속터미널로 가는 길은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속터미널에 정확히 도착한 시간은 8시 5분쯤이었고 아직은 무인 매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들 역시 문을 열고 있지 않았어요. 차에 타기 전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싶었던 저는 아침 일찍 문을 연 매장을 찾았는데요. 만만한 게 스타벅스다. 저에게는 이제 뭔가 맥도날드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인 만큼 신선한 메뉴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세요? 아이스예요. 거기에 오전 10시 반까지는 모닝 세트 주문이 가능했는데 1,500원 할인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마침 또 구독자님이 생일날 보내주신 기프티콘이 있어서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한 음식은 더블 치킨 브레스트 체다 앤 에그 샌드위치였는데요. 스타벅스 샌드위치는 이상하게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닌데 갈 곳이 없으면 저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왜 이렇게 안 먹냐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인들도 먹방을 말릴 만큼 맛없게 먹어서 잘 안 넣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버스를 기다려볼까 하다가 모처럼 여기까지 온 김에 터미널을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주중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답게 터미널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는 전에 제가 퀵 알바를 할 때 잠깐 들렸던 장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었는데 다시 와서 여유있게 돌아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터미널이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몰랐어요. 프리미엄 고속버스 처음인데 제 기대가 되네요. 슬슬 타러 가보겠습니다. 10시 10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탑승구 근처로 가기로 했는데요. 아직 버스는 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대기석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저의 첫 경험을 기다렸습니다. 황금빛의 고속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래칸에 짐을 싣고 버스에 탑승했어요. 9번 좌석입니다. 표 검사할 때 솔직히 조금 긴장했습니다. 예전에 가끔 날짜를 잘못 예약해서 식은땀 겁나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9번 단독 좌석을 잡았는데 첫눈에 들어온 것은 안마의자 같이 생긴 거대한 시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트는 정말 프라이빗한 느낌을 줘서 좋았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이었는데 시간대로라면 1시 4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얼마나 정확할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분주히 타느라 한동안 정신없다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고 가장 체감이 되었던 부분은 편안한 시트에서 오는 승차감이었는데요. 시트가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 지금 이 목받침 느낌도 너무 좋고 공간도 너무 넉넉합니다. 최고야 진짜. 제가 지금 목이 좀 불편한 사람은 이런 시트 너무 좋습니다. KTX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리 공간 역시 넘치도록 넉넉했습니다. 이 넉넉한 공간 덕분에 프리미엄 고속버스에서 누릴 수 있는 리클라이너 기능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었어요. 혹시 옆좌석에서 보이나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완벽해요. 진짜 이 정도면 10시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겠어. 사실 일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인데 이 버스라면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됩니다. 몸이 눕혀질 때까지 뒤로 제쳐도 뒷좌석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잠깐 연출 장면이었습니다. 앞에는 작은 수납 공간을 열어서 쓸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위에 있는 핸드폰 무선 충전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바로 아래 넓은 테이블도 뽑아서 쓸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TV를 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나오길래 오 했는데 이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상태가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TV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운행 정보를 눌러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도착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계속해서 텔레포트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불신이 가득한 상태로 미러링 기능을 써봤는데 다행히 이번엔 잘 됩니다. 딜레이 없이 아주 훌륭했어요. 참고로 저 영상은 어텐션이라는 채널 영상인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좀 허술하긴 했지만 그다지 단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버스의 강점은 시트 하나로 종결이었으니까요. 시트가 너무 편합니다. 역대급이에요. 발도 너무 편하고 다를 나위 없습니다. 비행기 좌석에나 있을 것 같은 독서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왠지 밤에 탔으면 이 실내가 더 분위기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프라이빗한 버스 공간에서 편안한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커튼으로 가려진 넓은 공간을 혼자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자유롭게 자세를 바꿔가며 쉴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굽혀가지고 세우고 있는 것도 편합니다. 레전드다 진짜.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됐는데 상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르지? 살짝 배가 고프면서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사실 화장실 가는 버튼이 있어서 눌러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을만 해서 굳이 눌러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대로 휴게소 없이 빨리 가려나 했는데 갑자기 휴게소에서 쉬어간다는 안내음이 나왔고 정차한 곳은 낙동강 의성 휴게소였습니다. 15분의 제한 시간이 있어요. 5분 남았어요. 빨리 먹고 들어가야지. 항상 자차로 휴게소를 들리다가 오랜만에 15분 제한이 걸리니까 엄청 시간이 쪼들리더라고요. 안 늦게 겨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경주 도착 예정 시간인 1시 40분의 도착은 무리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늦어도 그닥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건 이 시트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는 동안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차에서 책을 보면 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편한 자세로 책을 본다면 멀미를 안 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침 제가 요즘 빠져있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최근 제 휴식 시간을 책임져준 드래곤볼 슈퍼입니다. 슈퍼가 망작이다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주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화책은 또 미러링이 안 돼. 이게 뭔가 앱에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미러링 기능으로는 만화를 볼 수 없었는데 유튜브를 제외한 OTT 서비스들은 볼 수 없게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멀미도 전혀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왔어요. 제가 최근에 경주 온 거 중에 가장 편하게 온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멀미에서 구토 직전 반응이 나왔다면 유튜브 각이 좀 나왔을 텐데 가끔 이 친구는 유튜브 하는 게 천운으로 보입니다. 경주 근처는 첨성대가 있어서 그런지 위성이 잘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켜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경주로 가는 여정은 무탈하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저는 또 식겁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전화기가 없어서 걷는 거 이거가 싶어.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죽다 살았어요. 아까 전에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 아주머니 분 자전거 뒤에다가 핸드폰을 놔뒀더라고요. 다행히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경주에 도착한 시간은 2시 5분쯤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20분 정도 정차한 시간을 제외하면 얼추맞게 도착했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KTX 일반석을 탔을 때보다는 훨씬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KTX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는데 바로 위치입니다. 경주역 같은 경우 경주 번화가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 택시를 타도 비싸고 버스를 타도 꽤 오래 타야 하는데 경주 고속터미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처음 도착했을 때 노후화된 시설을 보고 약간 팍 식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터미널에서 황리단길까지는 걸어서 대략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고 주변에는 숙소 및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숙소 체크인 전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짐 보관소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마침 여기는 저희 어머니 지인분이 영업하는 곳이라서 잠시 방문해서 쉬었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주에서 오랜만에 푹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직업병 때문에 그냥 쉴 수는 없었고 경주 여기저기를 다니며 촬영을 했는데요. 벚꽃이 핀 경주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호두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경주역은 집에서도 꽤 먼 거리라서 어머니가 바래다 주셨어요. KTX는 코레일톡을 이용해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KTX는 대략 28번의 배차로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외였던 것이 있는데 일반실보다 오히려 특실이 더 빨리 매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RT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KTX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한정으로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400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해요. 경주역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호두가 너무 귀여웠는지 한참을 옆에서 서성이다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호두가 이렇게 이쁨 받을 때마다 속으로 참 뿌듯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호두. 호두. 하이 호두.
경주역은 외진돼 있기도 했지만 안에 시설도 좀 횡한 편입니다. 그래서 딱히 소개해드릴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놀라웠던 건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역을 오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KTX 특실 첫 경험을 시작합니다. 갈게. 특실의 첫 느낌은 쾌적하고 고급스럽다였습니다. 그리고 KTX 역시 단독 시트 좌석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꽤 넓더라고요. 시트도 역시 달랐는데요. 일반실보다 확실히 넉넉한 사이즈에 촉감이나 쿠션감도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프리미엄 고속버스 시트와 비교한다면 저는 고속버스 시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KTX 시트에 없는 고속버스 시트의 장점을 나열하면 프라이빗 커튼, 다리 받침 및 눕기 기능, 하체를 받쳐주는 시트 면적, 미러링 기능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시트 촉감은 KTX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KTX 시트도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어서 살짝 눕는 자세는 만들 수 있지만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엉덩이로 밀어줘야 되더라고요. 처음엔 버튼을 눌렀는데도 안 움직이길래 시트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실만 누릴 수 있는 셀프 코너는 KTX만의 장점인데요. 물과 간식 봉투가 제공이 되고 봉투 안에는 쿠키와 견과류, 물티슈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참고로 전기를 쓰고 싶다면 7A 자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앉아있어 보니 편하기는 참 편했습니다. 시트도 일반석에 비하면 훨씬 안락했고 공간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KTX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더해지니까 딱히 누워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호두도 앓는 소리 없이 조용히 잘 타더라고요. 특석이 빨리 매진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1시간 만에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KTX가 고속버스보다 우위에 있는 점은 자유롭게 기차 안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언제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몸이 찌뿌둥하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 일반실이 보이는데 느낌 자체가 달라요. 특실에 있다가 일반실을 보니 역체감이 제법 나더라고요. 수도권에 오자마자 날이 엄청 흐려졌어요. 다시 경주 가고 싶은데 하늘도 먼지가 가득한 것 같은 느낌. 호두도 이제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얼른 도착해서 빨리 꺼내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내리려고요. 전 짐이 많아서. 짐이 많은 것만 빼면 서울까지 오는데 완벽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KTX 특실의 만족도는 꽤 높았어요. 서울역은 이용객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평소 같았으면 지하철을 이용했겠지만 이날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고요. 힘들었어 호두씨? 어우 힘들었어. 바람 좀 쐬고 갈까? 바로 택시 타지 말고. KTX 특실은 생각보다 많이 탈만했습니다. 일반석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게 시트, 공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답답할 줄 알았던 그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프리미엄 고속버스와 견주었을 때 고민이 될 만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그 가격 차이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호두 할머니 많이 힘들어 보여서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갑시다. 좀만 참아요. 그렇게 저는 호두와의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특별히 가장 비싼 대중교통으로 서울 경주를 왕복해봤는데요. 도착했을 때 컨디션으로 봐서는 정말 값어치를 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호두가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주 여행을 할 때는 고속버스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너무 힘들었어.